물질적인 풍요보다 고고한 정신을 지키는 삶이 더 가치 있다 말하는 곳.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는 안동. 그곳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서울의 2.5배. 경상북도에서도 면적이 가장 큰 고장이 안동입니다. 안동에는 50여 종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안동 전통문화는 그 종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퇴계 이황의 손자인 동암 이영도 선생 종택도 그중 하나입니다. 동암의 아들인 수졸당 이기의 호를 따 수졸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느 종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암 종택에는 제사가 많습니다. 제사 준비는 종가 안주인 종부 몫이죠. 1년에 10차례 넘는 제사. 의지에 나가 사는 맏며느리는 아직 일손 거두는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지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종가지만 제사 전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대대 손손 모시는 불천위 제사와 달리 내일 제사는 비교적 간소하게 차려집니다. 그렇다고 정성마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종손은 충문을 씁니다. 동암 선생 15대 종손. 종가에서는 종손이 그 중심에 있지요. 그리고 그 곁에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가 바로 종부입니다. 이렇게 고물을 이렇게 하지를 안 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 있지만은 이렇게 어렵걸 안 하고 그냥 흰 고물 사서 쓰고 그리고 이런 풍습들이 없어져 가니까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은 지켜야 안 될라 싶어서 맨날 이걸 쥐고 이래 했지. 시어머니 봉양에 시동생과 시누이 3명 뒷바라지하며 3남매 키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제사와 손님 맞이가 일상인 종부의 삶이 더해졌지요. 종부로 산다는 건 보통 사람 몇 배의 몫을 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사기 위해 장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이 음식들을 싣고 제사 준비하는 곳인 제사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건 집에 갖다 놨습니다. 도마 없으면 도마 하나 가져가지. 뒤 안에 도마 있는데 그 언제 가서 고생치리 거지 마고. 종부는 남자들의 일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제사는 종택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가문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 지내는 안동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따로 둔 종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 올리는데도 엄격한 격식을 따릅니다. 먼저 고기 쌓을 때는 맨 밑에 바다 생선, 중간에 육지 짐승,
그리고 가장 위에 하늘의 새를 배치합니다. 하늘, 땅, 바다로 구성된 우주의 질서를 나타낸 것이지요. 덕이 큰 군자들이 그러했듯 고기는 날 것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태계할배께서 말씀하시기를 혈식군자는 혈식군자 나랐고 그래가지고 생고기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익힌 고기는 안 써요. 명문 종가에서만 이어지는 전통은 또 있습니다. 제사상에 여러 종류 떡을 높게 쌓는 것이지요. 내일 제사에는 9가지 떡이 올려질 예정입니다. 재료 준비부터 떡 모양과 맛내는 일은 역시 종부 손에 달렸습니다. 종과 제사상에서는 맛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모양새입니다. 어느 음식 하나 정성 담기지 않는 것이 없는 게 바로 명문 종가 제사상이지요. 떡 쌓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본편이라 불리는 시루떡을 높이 쌓은 다음 맛편을 올리고 그 위에 웃기라 불리는 장식떡들을 쌓습니다. 예전에는 이보다 더 높이 떡을 쌓았다고 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이런 의식을 통해 표현되어 온 것이겠죠. 동암 종택 제삿날. 본래 조상 묘소를 찾아가 제사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가 내리는 탓에 오늘은 제사에 모여 예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종부 손길이 다시 분주해집니다. 유교 문화 중심지 안동에서는 특히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문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각지에 사는 후손들이 모여 며칠씩 묵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묘소 근처에 만들어진 것이 제사입니다. 조상을 기억하며 가문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제사이며 그 제사를 받드는 일이 종가의 가장 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이가 바로 종부인 것이지요. 네, 알았어. 당을 좀 갖다 들어보고 그래.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 안동에서는 제사 지낸 후 이 음복도 중요한 의식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풍습에서 탄생한 요리가 오늘날 안동 헛제사밥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고기와 떡도 똑같이 친척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안동에서도 일부 종가에만 전해지는 풍습이랍니다. 그렇게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나눔을 실천한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종가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무언가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지만 종부는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지키면서 남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 또 한지손들 앞에 떳떳하고 또 집을 잘 보존해서 만대에 전해줄 의무도 있고 그래 갖가지 어깨가 무거운 게 종부예요. 섬김과 나눔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종부. 그들의 삶 속에는 안동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안동이 전하는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인 경상북도 안동시. 그곳에 꼿꼿한 산을 닮아 기계와 정조를 지키며 가문의 영광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름과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안동은 예부터 삼다의 고장이라 했습니다. 산, 사람, 서원이 많아서 삼다라 했죠. 조선 인물의 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 인물의 반이 안동에 있다는 말이 내려올 정도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장흥효 선생의 종택인 경당종택. 경당종택엔 종손인 장선진 씨와 종부 권순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부친이 제사하기 때문에 술을 해놨다가 이제 제사도 쓰고 오신 손님들 드리고. 예절과 법도가 까다로운 안동 지방에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루 저거 하루 뭐 하다 보면 일주일 보면 하루 금방 해도 벌떡 가고 일도 하다 보면 바쁠 때도 있고. 안동 권씨 종가에서 자랐던 권순 씨. 25의 나이에 안동장씨 종가로 시집 오기 전 어릴 때부터 친정어머니 밑에서 종가의 일인 제사 예법과 손님 접대 예절을 배웠습니다. 같은 종가로 시집 가는 것을 말리는 친척들도 참 많았었죠.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25 새내기 종부는 70이 넘은 종부가 되어 경당 종택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종부가 제물을 준비하면 과일 제물을 쌓는 것은 종손인 장선진 씨가 맡습니다.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 밀가루 풀을 발라 층층이 쌓아갑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과일 제물은 닷새 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 높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높으면 여기 이게 들리고 낮으면 안 되니까 딱 맞춰서 하기가 그게 눈으로는 잘 안 되고 그게 같아야 이 높낮 한 바퀴 돌려서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조상에 대한 공경과 예를 표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선대부터 지금까지 40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오랜 전통인 것이죠. 제빈 도부, 재물은 가난하나 학문은 부자인 안동 사람들. 예부터 안동 사람들의 선비 정신은 지금까지도 삶과 정신에 남아 있습니다. 유관을 갖춰 입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경당 장흥효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 제사를 하기 전 종소는 신주를 찾아가 먼저 예를 갖춥니다. 불천이라는 거는 그분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모든 학문이나 덕행이 타의 보호되 우수하면은 그 집안 유림에서 모여가지고 불천이로 모시는 게 타당할 것이다고 이제 추앙을 하면은 그 유림 사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하던 거예요. 불천이가 되면은 자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제사를 모십니다. 수백 년을 이어 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며 권위의 상징인 것이죠. 종가 하나 끼지 않고 돌아가는 골이 없다는 곳, 경상북도 안동. 조선시대 중기 안동은 퇴계 이황 선생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유교 문화를 꽃피우고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합니다. 안동에서만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종가는 48곳.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은 49명. 그러니까 한 해 안동에서만 불천위 제사가 49번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잘해주세요. 해도 또 고르게 해주시고. 불천위 제사가 있는 날엔 종부도 방앗간 기계도 쉴 틈이 없습니다. 떡 재물을 만드는 날 솜씨 좋은 종부의 손이 더 바빠집니다. 경담부터 올리고 그다음 보편 올리고 그다음에 전 조약 깨꼬리 올라가요. 불천위 제사에서 특히나 신경 쓰는 재물은 떡입니다. 특히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과 해당 가문의 지명도에 따라 떡의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떡 재물의 높이는 40cm 전후의 높이로 쌓습니다. 옛날에는 17불까지도 개고 15불, 13불 짝을 안 맞췄기 때문에 그게 13불, 15불이 어떤... 이 개수가 요건 7불이잖아요. 그렇게 막 이래 올라가지. 완성된 떡 재물은 한지로 덮어 지푸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사 전까지 떡 틀의 모양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날, 저녁이 되자 전국으로 흩어져 살던 안동장 씨 후손들이 모입니다. 조상의 덕을 기리고 문중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지방이 있는데 워낙 큰 제사이다 보니 제사를 지내기 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 의례를 행할 때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들에게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는 일이죠. 지방은 그거 안 해. 우리는 아는데 저 경남자로 가면 묘지에 가서도 형 지방 내집 말이 진설을 뭘 알고 할까요? 진설을요? 종손을 중심으로 업무가 분담이 되면 종이에 이름을 적습니다. 이제 자기를 맡길 건데 어디는 누굴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걸 알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봐서 연치를 봐가면서 누구를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정이 끝나고 나면 대청마루에 차려진 제사상 앞으로 모여 마지막으로 진설, 즉 제수 음식을 법식에 따라 잘 차려 놓았는지를 살핍니다. 도적을 쌓을 때에도 생선, 짐승, 새를 쌓아 바다, 육지, 하늘로 구성된 우주적 질서를 설명합니다.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타의 제사에 비해 제물들의 종류도 규모도 큰 편이죠.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척도엔 탕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일반 가정의 기제사에는 보통 3가지 탕을 쓰지만 불천이 제사의 경우 5가지 탕을 으뜸으로 여기죠. 진설이 끝나면 종손은 제관들과 함께 신주를 모시러 갑니다. 주인이야 서립 재배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에 종손과 제관들은 2번 절을 올린 후 기일을 맞아 제사를 거행하오니 모셔가겠다는 내용의 충문을 읊고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옵니다. 종손이 신주를 제사상에 좌정시키고 나면 불천위 제사가 시작됩니다. 참신 재배 제사가 끝날 때쯤 종부는 조상이 남긴 음식을 먹는 의식인 음복을 준비합니다. 고추장은 넣지 않고 제철나물을 넣고 만든 비빔밥은 제삿밥이라 부릅니다. 이거 안동 집안 다 이래요.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그냥 할수 제사 지내고 나물 이제 각색 나물 넣고 밥 떠놓고 각색 나물 넣고 해서 이래 비빔밥을 나가요. 예부터 조상이 남긴 음식은 복된 것이라 여긴 안동 사람들.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사람들은 복을 나누어 갔습니다. 간장만 넣고 쓱쓱 비벼서 먹는 제사밥.
흔히 알고 있는 헛제사밥은 안동의 제사 문화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안동에 옛날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저녁에 배가 고프고 출출하면은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사밥 비슷하게 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조상의 신위를 모시지 않았으므로 제사밥이 아닌 헛제사밥인 것이죠. 안동의 제사 문화는 후대에 또 다른 문화를 낳고 이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맹 아버지가 다 한 만년 아버지 몫이지 내 몫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맡게 되는 거고 우리 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내가 할 거고 내가 죽고 나면 지가 또 맡아 할 거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가문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전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